이 인생이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얼마 전에 직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렵고 버겁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인생의 힘든 순간들이 사실 우리에게 큰 성장의 기회를 준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인생에서 마주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겐 자신만의 강점과 자원이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죠. 이야기할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방법, 그리고 일시적인 만남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감정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자신의 삶을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든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도전을 극복하는 법을 찾아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나의 이야기를 너무 자주 이야기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어느 날 집에 앉아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매일의 생각들과 느낌을 종이에 옮기면서 이게 내 마음을 어느 정도는 정리해 주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 모든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람들과 너무 자주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해칠 수도 있겠다 싶었죠. 심리학에서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자기 공개라고 해요. 이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대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이 되고 그런 걱정들이 마음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자면 플라톤이라는 옛 철학자는 자기 자신을 잘 알라고 했어요. 그는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죠. 외부 세계와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도 철학에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강조해요. 특히 아드와이타 베단타 철학은 모든 개인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우주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우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걸 중요시했는데 이걸 남들과 공유하기 전에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보면 너무 자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일기를 쓰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이 복잡할 때는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 어때요? 두 번째로, 사람들을 쉽게 믿지 말자. 얼마 전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처음 만난 팀원들과의 협업이 필요했어요. 모두를 빨리 신뢰하고 싶었지만 경험상 너무 서두르면 문제가 생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는 정말 중요하지만 신뢰를 너무 쉽게 주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대요. 예를 들어 로버트 트러스티라는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너무 빨리 신뢰를 주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예전 철학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친구 사이에서도 일정한 경계를 유지하는 걸 권장했어요. 너무 깊이 관계를 맺으면 예상치 못한 오해나 배신이 생길 수 있다고 봤거든요. 불교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해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니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기대를 줄이는 게 좋대요. 심리학에서는 반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막연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자신에게 딱 맞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경향을 말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 너무 쉽게 공감하고 그 사람을 믿게 되기도 하지만 이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잘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대요. 결국 사람들을 쉽게 믿지 않는다는 건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런 태도는 어려움을 겪을 때 더욱 튼튼한 정신적 기반을 갖게 해주고 문제에 맞설 준비를 도와준다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이렇게 신중한 접근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매 순간을 신중하게 대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태도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지난번에 정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옆에서 진심으로 지지해준 몇몇 사람들 덕분에 많이 버틸 수 있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정말 소중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오늘은 이런 진정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심리학자 존 볼비가 말하는 애착 이론에서 시작해 볼게요. 그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관계들이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큰 영향을 준답니다.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정서적 지지를 찾는 방법을 배워요. 이와 비슷하게 힌두 철학에서는 모든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극단적인 감정의 표출을 피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긍정적인 강화의 힘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그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플라톤은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겼어요. 그는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몸에서 살아간다고 표현하며 진정한 친구 관계는 우리 내면을 반영한다고 봤죠. 이런 관계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해요. 이런 관계들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큰 힘이 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의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해 주세요. 친구나 가족이 작은 성공을 이뤘을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요. 두 번째로,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규칙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각자의 삶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솔직한 대화를 장려하세요. 진심을 다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더 건강하고 진실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유지한다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테니까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는 그 자체로도 큰 축복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관계를 어떻게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로, 과도하게 선량하게 행동하지 말되 부정적인 행동은 삼가자. 얼마 전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모두를 돕고 싶은 마음에 너무 많은 일을 떠맡게 되었죠. 처음엔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이때 깨달았죠. 너무 착하려고 해서 오히려 제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무턱대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너무 선량하게만 행동하는 것과 부정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려는 태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길, 자기 희생적인 태도가 지나칠 때 피해자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결국엔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플라톤은 우리의 행동이 도덕적 이상, 즉 이데아에 부합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지만 그것이 과도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카르마 법칙을 통해 모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고 가르치죠.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과도한 희생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기 주장 훈련을 권장해요. 이 훈련은 우리가 자신의 권리와 필요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필요를 인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주장하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너무 많은 것을 주는 것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도 존중받고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이런 균형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시적인 인연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하지 말자. 얼마 전에 짧게 어떤 분과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됐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즐거웠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는 연락도 점점 줄어들고 제 감정 투자가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경험을 통해 짧은 만남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우리 성장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했어요.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모든 관계에 똑같은 감정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나단 헤이트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감정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는 우리의 감정 투자가 생존과 번식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감정 투자가 때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짧은 인연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감정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감정을 이성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죠.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각 인연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일시적인 인연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붓지 않으려면 우리가 각 관계의 중요성을 잘 따져보고 감정적 투자를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적 경제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 감정을 어떻게 분배하고 투자할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감정을 적절히 관리하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현명하게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관리하는 것,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끝낸 후에 잠시 쉬면서 인생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과 경험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다양한 경험과 관계로 가득 차 있잖아요. 때로는 이런 관계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느껴지죠. 우리가 오늘 나눈 여러 주제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적당히 나누고 신중하게 신뢰를 쌓는 것,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관계를 깊게 하고 너무 선하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균형 잡힌 행동을 하며 일시적인 인연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하지 않는 것 등 모두 우리가 어떻게 더 행복하게, 더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건데, 이는 결국 우리 각자가 내면에서 발견해야 하는 답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필요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이죠.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되죠. 이런 관계들은 우리 삶에 기쁨을 더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짧은 만남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부으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인연의 중요성을 잘 평가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해요. 경험과 관계, 그리고 도전을 통해 더 강해지고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경험들을 받아들이고 배우며 성장할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솔직하고 각 순간에 충실하며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꺾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자세로 삶을 대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생이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얼마 전에 직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렵고 버겁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인생의 힘든 순간들이 사실 우리에게 큰 성장의 기회를 준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인생에서 마주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겐 자신만의 강점과 자원이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죠. 이야기할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방법, 그리고 일시적인 만남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감정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자신의 삶을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든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도전을 극복하는 법을 찾아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나의 이야기를 너무 자주 이야기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어느 날 집에 앉아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매일의 생각들과 느낌을 종이에 옮기면서 이게 내 마음을 어느 정도는 정리해 주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 모든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람들과 너무 자주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해칠 수도 있겠다 싶었죠. 심리학에서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자기 공개라고 해요. 이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대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이 되고 그런 걱정들이 마음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자면 플라톤이라는 옛 철학자는 자기 자신을 잘 알라고 했어요. 그는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죠. 외부 세계와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도 철학에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강조해요. 특히 아드와이타 베단타 철학은 모든 개인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우주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우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걸 중요시했는데 이걸 남들과 공유하기 전에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보면 너무 자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일기를 쓰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이 복잡할 때는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 어때요? 두 번째로, 사람들을 쉽게 믿지 말자. 얼마 전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처음 만난 팀원들과의 협업이 필요했어요. 모두를 빨리 신뢰하고 싶었지만 경험상 너무 서두르면 문제가 생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는 정말 중요하지만 신뢰를 너무 쉽게 주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대요. 예를 들어 로버트 트러스티라는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너무 빨리 신뢰를 주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예전 철학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친구 사이에서도 일정한 경계를 유지하는 걸 권장했어요. 너무 깊이 관계를 맺으면 예상치 못한 오해나 배신이 생길 수 있다고 봤거든요. 불교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해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니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기대를 줄이는 게 좋대요. 심리학에서는 반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막연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자신에게 딱 맞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경향을 말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 너무 쉽게 공감하고 그 사람을 믿게 되기도 하지만 이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잘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대요. 결국 사람들을 쉽게 믿지 않는다는 건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런 태도는 어려움을 겪을 때 더욱 튼튼한 정신적 기반을 갖게 해주고 문제에 맞설 준비를 도와준다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이렇게 신중한 접근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매 순간을 신중하게 대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태도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지난번에 정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옆에서 진심으로 지지해준 몇몇 사람들 덕분에 많이 버틸 수 있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정말 소중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오늘은 이런 진정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심리학자 존 볼비가 말하는 애착 이론에서 시작해 볼게요. 그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관계들이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큰 영향을 준답니다.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정서적 지지를 찾는 방법을 배워요. 이와 비슷하게 힌두 철학에서는 모든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극단적인 감정의 표출을 피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긍정적인 강화의 힘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그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플라톤은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겼어요. 그는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몸에서 살아간다고 표현하며 진정한 친구 관계는 우리 내면을 반영한다고 봤죠. 이런 관계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해요. 이런 관계들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큰 힘이 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의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해 주세요. 친구나 가족이 작은 성공을 이뤘을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요. 두 번째로,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규칙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각자의 삶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솔직한 대화를 장려하세요. 진심을 다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더 건강하고 진실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유지한다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테니까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는 그 자체로도 큰 축복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관계를 어떻게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로, 과도하게 선량하게 행동하지 말되 부정적인 행동은 삼가자. 얼마 전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모두를 돕고 싶은 마음에 너무 많은 일을 떠맡게 되었죠. 처음엔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이때 깨달았죠. 너무 착하려고 해서 오히려 제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무턱대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너무 선량하게만 행동하는 것과 부정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려는 태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길, 자기 희생적인 태도가 지나칠 때 피해자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결국엔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플라톤은 우리의 행동이 도덕적 이상, 즉, 이데아에 부합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지만 그것이 과도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카르마 법칙을 통해 모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고 가르치죠.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과도한 희생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기 주장 훈련을 권장해요. 이 훈련은 우리가 자신의 권리와 필요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필요를 인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주장하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너무 많은 것을 주는 것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도 존중받고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이런 균형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시적인 인연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하지 말자. 얼마 전에 짧게 어떤 분과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됐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즐거웠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는 연락도 점점 줄어들고 제 감정 투자가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경험을 통해 짧은 만남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우리 성장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했어요.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모든 관계에 똑같은 감정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나단 헤이트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감정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는 우리의 감정 투자가 생존과 번식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감정 투자가 때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짧은 인연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감정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감정을 이성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죠.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각 인연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일시적인 인연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붓지 않으려면 우리가 각 관계의 중요성을 잘 따져보고 감정적 투자를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적 경제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 감정을 어떻게 분배하고 투자할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감정을 적절히 관리하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현명하게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관리하는 것,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끝낸 후에 잠시 쉬면서 인생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과 경험들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다양한 경험과 관계로 가득 차 있잖아요. 때로는 이런 관계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느껴지죠. 우리가 오늘 나눈 여러 주제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적당히 나누고 신중하게 신뢰를 쌓는 것,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관계를 깊게 하고 너무 선하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균형 잡힌 행동을 하며 일시적인 인연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하지 않는 것 등 모두 우리가 어떻게 더 행복하게
더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건데, 이는 결국 우리 각자가 내면에서 발견해야 하는 답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필요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이죠.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되죠. 이런 관계들은 우리 삶에 기쁨을 더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짧은 만남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부으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인연의 중요성을 잘 평가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해요. 경험과 관계, 그리고 도전을 통해 더 강해지고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경험들을 받아들이고 배우며 성장할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솔직하고 각 순간에 충실하며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꺾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자세로 삶을 대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 인생이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얼마 전에 직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렵고 버겁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인생의 힘든 순간들이 사실 우리에게 큰 성장의 기회를 준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인생에서 마주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겐 자신만의 강점과 자원이 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도전을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죠. 이야기할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방법, 그리고 일시적인 만남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감정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며 자신의 삶을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떤 순간에서든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도전을 극복하는 법을 찾아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나의 이야기를 너무 자주 이야기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어느 날 집에 앉아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매일의 생각들과 느낌을 종이에 옮기면서 이게 내 마음을 어느 정도는 정리해 주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 모든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람들과 너무 자주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해칠 수도 있겠다 싶었죠. 심리학에서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자기 공개라고 해요. 이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대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이 되고 그런 걱정들이 마음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보자면 플라톤이라는 옛 철학자는 자기 자신을 잘 알라고 했어요. 그는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죠. 외부 세계와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도 철학에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강조해요. 특히 아드와이타 베단타 철학은
모든 개인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우주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우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걸 중요시했는데, 이걸 남들과 공유하기 전에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보면 너무 자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일기를 쓰면서 내 마음을 정리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이 복잡할 때는 스스로와의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 어때요? 두 번째로, 사람들을 쉽게 믿지 말자. 얼마 전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처음 만난 팀원들과의 협업이 필요했어요. 모두를 빨리 신뢰하고 싶었지만 경험상 너무 서두르면 문제가 생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는 정말 중요하지만 신뢰를 너무 쉽게 주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대요. 예를 들어 로버트 트러스티라는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너무 빨리 신뢰를 주면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예전 철학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친구 사이에서도 일정한 경계를 유지하는 걸 권장했어요. 너무 깊이 관계를 맺으면 예상치 못한 오해나 배신이 생길 수 있다고 봤거든요. 불교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해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니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기대를 줄이는 게 좋대요. 심리학에서는 반엄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람들이 막연하고 일반적인 정보를 자신에게 딱 맞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경향을 말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 너무 쉽게 공감하고 그 사람을 믿게 되기도 하지만 이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잘 살펴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대요. 결국 사람들을 쉽게 믿지 않는다는 건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런 태도는 어려움을 겪을 때 더욱 튼튼한 정신적 기반을 갖게 해주고 문제에 맞설 준비를 도와준다고 할 수 있죠. 어쩌면 이렇게 신중한 접근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매 순간을 신중하게 대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태도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지난번에 정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옆에서 진심으로 지지해준 몇몇 사람들 덕분에 많이 버틸 수 있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정말 소중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오늘은 이런 진정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심리학자 존 볼비가 말하는 애착 이론에서 시작해 볼게요. 그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관계들이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큰 영향을 준답니다.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정서적 지지를 찾는 방법을 배워요. 이와 비슷하게 힌두 철학에서는 모든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극단적인 감정의 표출을 피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긍정적인 강화의 힘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그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플라톤은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겼어요. 그는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몸에서 살아간다고 표현하며 진정한 친구 관계는 우리 내면을 반영한다고 봤죠. 이런 관계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해요. 이런 관계들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큰 힘이 되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의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해 주세요. 친구나 가족이 작은 성공을 이뤘을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은 서로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요. 두 번째로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규칙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각자의 삶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솔직한 대화를 장려하세요. 진심을 다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더 건강하고 진실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유지한다면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테니까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는 그 자체로도 큰 축복이니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관계를 어떻게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로 과도하게 선량하게 행동하지 말되 부정적인 행동은 삼가자. 얼마 전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모두를 돕고 싶은 마음에 너무 많은 일을 떠맡게 되었죠. 처음엔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이때 깨달았죠. 너무 착하려고 해서 오히려 제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무턱대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너무 선량하게만 행동하는 것과 부정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려는 태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길 자기 희생적인 태도가 지나칠 때 피해자 증후군에 빠질 수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결국엔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플라톤은 우리의 행동이 도덕적 이상, 즉 이데아에 부합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지만 그것이 과도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카르마 법칙을 통해 모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고 가르치죠.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과도한 희생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기 주장 훈련을 권장해요. 이 훈련은 우리가 자신의 권리와 필요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필요를 인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주장하면서도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너무 많은 것을 주는 것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도 존중받고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이런 균형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시적인 인연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하지 말자. 얼마 전에 짧게 어떤 분과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됐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즐거웠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는 연락도 점점 줄어들고 제 감정 투자가 조금 과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경험을 통해 짧은 만남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붓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우리 성장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했어요.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모든 관계에 똑같은 감정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나단 헤이트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감정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는 우리의 감정 투자가 생존과 번식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감정 투자가 때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짧은 인연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감정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감정을 이성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죠.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는 각 인연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일시적인 인연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붓지 않으려면 우리가 각 관계의 중요성을 잘 따져보고 감정적 투자를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적 경제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 감정을 어떻게 분배하고 투자할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감정을 적절히 관리하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현명하게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관리하는 것,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끝낸 후에 잠시 쉬면서 인생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과 경험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다양한 경험과 관계로 가득 차 있잖아요. 때로는 이런 관계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느껴지죠. 우리가 오늘 나눈 여러 주제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적당히 나누고 신중하게 신뢰를 쌓는 것,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관계를 깊게 하고 너무 선하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균형 잡힌 행동을 하며 일시적인 인연에 너무 많은 감정을 투자하지 않는 것 등 모두 우리가 어떻게 더 행복하게, 더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건데, 이는 결국 우리 각자가 내면에서 발견해야 하는 답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필요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이죠.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되죠. 이런 관계들은 우리 삶에 기쁨을 더하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짧은 만남에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부으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인연의 중요성을 잘 평가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해요. 경험과 관계, 그리고 도전을 통해 더 강해지고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경험들을 받아들이고 배우며 성장할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솔직하고 각 순간에 충실하며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꺾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자세로 삶을 대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